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는 지난주 미국장 흐름 조금 종목별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미국장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전략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월요일을 열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선영 LNS 홀딩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네. 제가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듣고 보고 왔는데, 자, 오늘 저희 첫 출연해주신 소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해외 시장을 이제 국내로 이어가는 방송이잖아요. 시간대가 딱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재밌고 또 기대가 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좋은 내용 또 앵커님과 함께 잘 준비해서 더 이제 유익한 내용을 많이 남겨드리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내용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표님의 전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김선영 대표님과 앞으로 함께 할 텐데요. 자, 미증시가 8월 한 달간 봤을 때 S&P 500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정말 조금씩 최고치 경신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래도 잘 오고는 있구나 싶은데 금요일에는 또 흔들려 버렸어요.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금요일은 미국이든지 전 세계가 다 좀 쉬어가는 분위기긴 해요. 게다가 아직 휴가철에 맞빠진 분위기도 네. 좀 분명히 있어서 아직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게다가 또 미국은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는데 나스닥이 그쵸. 많이 밀리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또 영향이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따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거 가지고 엔비디아가 왜 밀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정 섹터가 좀 쉬어주면서 그리고 좀 최근에 아시겠지만 수급이 조금 쉬어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게 겹쳐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랑 이런 것 때문에 밀려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시던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한편 지난주에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성적표 중요했고요. 여기에 금요일 밤에 나온 7월 PC 앞서 잠깐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여전히 그래도 물가가 높지 않나. 항상 이 연준의 움직임을 볼 때 물가냐, 고용이냐, 어디에 좀 무게추를 두고 봐야 되는지 저도 좀 고민이 되고 궁금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들 중에 이제 물가 고용을 같이 쓰는 유일한 기관이 연준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물가만 신경 쓰지 고용을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이제 정부 기관에 일하는 분들 불필요한 정부 기관을 다 없애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고용이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M7 기업들이 서로 지금 요즘에 난리인 게 이제 서로 이제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주고 데리고 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력의 어떤 재배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진짜 필요한 인원만 놔두고 불필요한 인원은 오히려 내보내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력이 많이 기업들끼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건 예전에 이제 전기차 붐이 불었을 때도 네. 전기차 기업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의 재배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이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는 평가하기 좀 이르다. 이 난리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연준이 이거에 대해서 큰 걱정에 대한 멘트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연준은 제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노동 관련 지표는 좀 계속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노동 관련 지표를 발표하는 집단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히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노동부 있죠, BLS.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노동 관련 그 부서에서 일하는 그 통계 관련 청장을 잘랐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거 연준만 밀어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정말 많은 노동 관련 지표를 발표하는 이제 곳이 있고요. 민간단체, 기업, 국가단체 다 많은데 서로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좀 합이 맞춰지는 그런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굳이 우리가 노동 관련 지표를 너무 마음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전히 균형적으로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물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물가도 지금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걱정인 부분은 이제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부분은 평균 이제 금리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죠. 제일 걱정하는 건 이 네. 높은 금리가 고착화되는 걸 제일 걱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가지고 전반적인 그림을 그거를 베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뭐 9월 FOMC가 거의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금리나 뭐 두 번까지도 네.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라는 의견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또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긴장하고 봐야 되나 싶었는데 대표님은 뭐 그 정도의 어떤 너무 네.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시장 보면서 글쎄요, 저만 그랬을까요? 걱정이 좀 컸나 봐요. 이렇게 고용도 걱정하고 물가도 걱정하고 와, 알리바바 AI 칩 나왔어? 이제 미국 정말 위협받는 거 아니야? 저는 거의 뭐 딥시크 때처럼 걱정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럴 뭐-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전 딥시크도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다행히 근데 딥시크가 지난 우리 명절 때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이 시점에 또 중국이 또 뭔가 만들어 주네요. 그때 명절 대화가 거의 딥시크였죠. 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딥시크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년까지도 안 걸려요. 한 4, 5개월 후에는 오. 아무도 AI, 알리바바 AI 얘기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네.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랑 아까 얘기하다가 되게 좋은 네. 비유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메이저리그의 엄청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오타니 쇼헤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오타니 쇼헤이가 엔비디아예요. 근데 이제 저기 일본의 어떤 고등학생이 170km를 던져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오타니가 긴장하겠습니까? 긴장 안 하거든요. 그 느낌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미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요 자체 칩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 칩을 언제부터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2016년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많이 네. 잊혀졌지만 알파고. 우리 이세돌 구단님께서 이겼었던 알파고 때부터 이제 구글은 작정하고 자체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칩 별로 안 씁니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나왔던 거는 엔비디아가 또 흔들었던 이슈가 나온 건 뭐였냐면 챗GPT에서 이제 그 구글의 그 자체 칩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밀렸는데 그 이후에 챗GPT에서 오픈AI에서 아니 우리 안 쓰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팩트가 좀 많이 체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이제 이런 자체 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왜 자체 칩을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오래 한다고 했다가 밀렸거든요. 내년에 밀렸어요. 자체 칩을 왜 만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만큼 AI는 개발이 빠르고 기업들의 경쟁은 심합니다. 칩을 빨리 확보해야 되죠. 근데 엔비디아가 생산을 못 해요. 왜? TSMC가 못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 전용 라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TSMC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기 싫은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산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빨리 성장해야 되고 칩이 많이 필요한데 AMD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가 아니면 미래를 보고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개발은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칩 자체가 10년이란 이 시간 동안 일주일에 뭐 몇백 시간씩 수백 명의 그 기술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해도 될똥말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지금 칩을 만든다? 알리바바라는 기업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제가 마인 회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중국 CEO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네. 중국이 알리바바를 때려서 알리바바 휘청했다가 이제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칩 만들어봤자 이제 겨우 칩을 만들기 시작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엔비디아가 긴장한다고요? 오타니 쇼에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오타니 쇼의 이 비유가 정말 네. 좀 찰떡같이 들어맞습니다. 정말 좀 안심해도 되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빠지고 하니까 네. 어쨌든 숫자를 보고는 조금 놀라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건지 뭐 단지 수익 실현 나오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는 밀렸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네. 사람들은 이제 원래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시장을 압도하는 어떤 이제 이런 그 한 기업이 다 모든 시장을 장악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부적으로 많이 제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봅니다. 엔비디아가 장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근데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보시면 시장 점유율도 말이 안 되고요. 칩 하나 팔아서 남는 그 마진율도요. 마진율 떨어졌다고 뭐라고 하는데 마진율 70% 80%인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놀라고 있는 거는 네. 아무도 너희들에게 월가예요. 월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하고 예상치를 올려버려요. 근데 그거보다 안 나오면 자기들이 삐진 거죠.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더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필 중국 기업이잖아요. 네. 중국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쪽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많이 해서 될 것 같았으면은 수년 전에 반도체 굴기할 때는 왜 못했겠어요? 그때 삼성 잡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그랬죠. 이후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엔비디아 걱정한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한 걱정이다. 지금 걱정할 게 그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잠잠하죠. 왜냐하면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는 주요 기업들이 주요 국가들이 다 끝난 상황이고 그쵸. 새로 뭔가 이슈가 나올 게 없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이슈 하나에 긴장을 하는 건데 알리바바를 엔비디아가 신경 쓴다? AMD도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답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냥 곁다리로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AMD는 신경 쓸 만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엔비디아는 그래도 오타니 쇼헤이의 위상이니까 그렇습니까?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는 누구라 볼까요? 또 되게 잘하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치고 올라오지 못한 우리 김혜성 선수로 할까요? 유망주 좋네요. 정도로. 네, 저 네. 김혜성 선수 되게 좋아하고 엄청 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MD도 저력이 있어요. 좋은 평가를 그럼 주신 네, 거네요. 당연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AMD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가가지고 AMD랑 다 땄잖아요. 그리고 AMD 거는 또 삼성이랑 또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응원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저는 AMD도 사실 괜찮다 보고 있고, 최근에 AMD를 둘러싸가지고 이제 뭐 이제 위쪽으로 이제 뚫려 있지 않다는 얘기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AMD도 지금 투자하면은 충분히 그나마 엔비디아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기업이 AMD라 생각하기 때문에 AMD도 좀 관심을 같이 가지실 필요가 있고 수주도 이미 따고 있는데 뭔가 시장이 원하는 건 자꾸 모든 방향을 원래 한 고1 정도가 맨날 난 서울대 갈 거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1년 지나면서 이제 네. 서울대에서 인서울로 바뀌고 이제 인서울에서 그냥 어디든 가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엔비디아를 바라는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요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미국에서 이제 거의 젠슨왕을 중국에 보낼 때 대사처럼 보낸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거의 좀 넘사벽 느낌 살짝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등, 3등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우리나라는 워낙 1등, 1등으로 그러네요. 집중되는데 네. 2등, 3등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삼성전자 1등 할 때 SK하이닉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요즘 SK하이닉스 1등 하지만 삼성전자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1등 위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에 따라서 AMD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등, 3등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 AMD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 지금 대표님 말씀 전반적으로 들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다.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뭐 이건 시장이 사실 많이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네. 같거든요. 근데 뭐 크게 하락장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다 이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 없겠네요. 지금 잠깐 숨고르기라고 보면 될까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면 네. 일단 저는 3분기까지는 조심하시라 말씀을 좀 드려요. 원래 8월 9월 재미없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8월 9월 재미없고 이제 미국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란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악재가 나오면 괜찮아요. 악재가 나오면 분석해서 그냥 언제까지만 버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지금처럼 별다른 이슈 없고요. 네. 불확실성 크고요. 이런 거 그쵸. 시장이 딱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파생 시장, 옵션 시장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봤을 때는 저는 3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미국이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히려 이제 미국이 제재를 좀 세게 하니까 이제 그 친한 친구들 넷이 모였잖아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제 북한이랑 인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꼈더라고요. 네. 이게 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여기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요 넷이서 친해서 뭔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들은요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만났잖아요. 네. 근데 미국한테 뭔가 못 받은 거예요. 삐진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붙은 건데 미국이 다시 푸틴한테 얘기해서 오케이 이 정도는 다시 협상하자면 여기 수정 나옵니다. 그리고 뭐 북한은 그냥 일단 와 해서 그냥 동생같이 느낌으로 붙은 거고 인도는 사실 의문부예요. 모르겠어요. 왜 거기 있지? 뭔가 협상이 잘 안 되나? 협상 카드로 쓴 것 같다 느낌이고 그렇게 남으면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1기 때 괜히 붙었다가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이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혼자서 미국이랑 붙다가 저렇게 됐어요. 근데 2기 때 오니까 자기들 경제 상황이 안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유럽한테 얘기했는데 유럽 아무도 안 도와줬죠. 그나마 이제 친한 친구들 러시아, 뭐 이렇게 북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간다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저희가 개장을 이제 데뷔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말 짧게만 네네. 여쭤볼게요. 중국 증시도 뭐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매력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요,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다. 저는. 네, 안 왜냐하면 된다. 중국이 왜 올랐는지 봐야 돼요. 경제 네. 상황이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왜 했냐면은 계속 걔네들이 자랑이 생산이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때는 원래 컨테이너 운임주가 비수기인데 1분기 때부터 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테무, 시인 같은 애들이 나왔죠. 근데 그걸 처음에 팔다가 그것도 네.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급을 늘렸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공급을 제한시켰죠. 중국한테 일석이조예요. 미국을 제재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공급을 제한시키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 주식시장이 왜 올라가냐면은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가지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중국이 거의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 들어가면 저는 큰일 난다 봅니다. 절대로 안 된다 봐요, 저는. 지금 최근에 어쨌든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시각을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자로서 뭐 조심할 부분, 기대할 부분을 확실히 분리해서 네.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우리 증시도 개장을 1분도 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장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 외인이 빠져나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3,200선을 잠깐 회복했지만 바로 다시 한번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도 이 시총 상위주가 전반적으로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그래도 강세 섹터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는 뭐 지난 한 주 동안 고액 자산가들이 HD, 현대, 미포,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매수했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 투자자들의 동향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총 1위 알테오젠이 홀로 좀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로 옮겨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코스피 이전 상장 뭐 계획은 내년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테오젠이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가져갈지도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9월 1일 증시 개장했습니다. 9월 첫 번째 거래일 과연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지난주 후반에 점점 벗어났던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67% 내리면서 3,164선에 출발을 하고 있고 낙폭이 조금 커지는 듯한데 지켜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출발 지수 확인해 보시죠. 0.32% 내리면서 794선에 출발하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살펴보시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지금 4% 넘게 내리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87%, 2%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장 저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크게 타격을 입은 부분 체크를 했습니다. 뭐 앞서 김선영 대표님이 너무 우려할 부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선은 주가는 장 초반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소폭의 내림세 35만 500원 선에 거래 출발합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조금 눈에 띄는 탄력 2%대 강세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시총 상위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은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탄력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3.76% 오르면서 45만 5천 원 선. 하지만 나머지 시총 상위단에서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펩트론과 파마리서치까지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상승세, SM도 1%대 강세, 오늘 로봇과 엔터주들의 어떤 흐름이 있을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저희가 지금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지금 피팅 관련돼서도 올라오고 있고 범한 퓨얼셀 비롯해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섹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 종목의 섹터 상승률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탄력받으면서 출발합니다. 나우 로보틱스 12%대 강세, 여기에 지금 유일 로보틱스도 3%대의 상승 흐름, 로봇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탄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고 조선 기자재도 지금 금요일장에 이어서 탄력 이어가면서 장 초반 흐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지금 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는 약한 것 같고 금요일장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를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대 하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낙폭은 키울 겁니다. 불안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불안감을 좀 여러분들께 좀 잠시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장비를 이제 중국에 넣을 때 이제 하나하나 허락을 다 받아라. 그것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프지만 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는 이제 EUV 노광 장비 같은 최신형 반도체를 초고사양의 어떤 반도체를 만들 만한 장비는 못 들어갑니다. 이미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중국에서 돌리고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동안 삼성이 HBM 같은 거 안 되니까 중국 쪽 매출을 신경 썼던 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예요. 근데 이건 중국이 제법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삼성은 이제 실적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레거시에 집중을 하면서 HBM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건데 일단은 이렇게 제재를 걸어버리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갔었던 거를 못 쓰게 됩니다.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첫 번째, 이게 오늘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 1월부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이 좀 딜레이가 됐는데 그게 올해 11월이죠.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11월에 어느 정도만 좀 결론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내년 1월 때부터 반도체 들어가는 거 제재하는 거 이거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정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SK하이닉스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HBM 지금 미국에 팔아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과거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중국에서 매출을 그나마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경영적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일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내년 1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여기에다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출하지 마가 아니고 할 때마다 하나하나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허락해 이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반도체에 들어갈 때 지금 중국이 자꾸 이제 AI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재할 수 있나요? 없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만 미국이 제재를 걸어줘야지 AI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더 얼라이언스가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걸 왜 제재를 해줘야 되냐면은 예전에 10여 년 전쯤에 태양광 미국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중국이 돈이 들어와서 엄청 찍어내는데 그때 미국이 이걸 제재를 안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엉망진창됐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진 거는 오히려 미국이 제재를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 이 시각 시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뭐 대표님이 처음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코스피가 지금 1%대 내림세 조금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2% 내림세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 글로벌 증시의 영향일까요? 일본 증시도 오늘 내림세로 거래 장 초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8%대 내림세 42,367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현재 1,389원 선에서 N달러 환율은 147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반도체와 전반적으로는 아프지만 가야 할 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 9월 8월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시장 조금 박스권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9월 전반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좀? 9월은 오히려 이렇게 눌러줄 때 이 기업들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 봅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 보시면 명확해요. 너무 더 명확한 게 뭐냐면 지수는 밀리잖아요. 네. 지수가 1%대로 제한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커요. 그 얘기는 이 두 개가 밀린 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퍼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네.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이 이제 코스닥 기업들, 코스피 기업들 가지고 레버리지 만든 상품이 2%대 그리고 1.09밖에 안 빠져요. 그 얘기는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이 두 개가 밀어서 지수가 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미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얼마나 좋은 것, 휴대폰 엄청 잘 팔리고 있죠. 아이폰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디스플레이. 그동안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 때문에 미국에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10년 동안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제 어디 디스플레이 쓰냐? 뻔한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쓰거든요. 이 사업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은 밀렸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우리나라 지수도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여기서는 물러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대신에 이번 주 우리나라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대주주양도세. 이거 그쵸. 통과되면 끝이에요. 그냥 네. 우리나라 주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억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을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 주식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렸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내용 결국은 저희가 끝까지 체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래도 지금 밀렸을 때 매수할 수 있다는 관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체크를 해봤고 다시 잠깐 미국으로 돌아오면 오늘 또 미증시가 네. 쉬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내일장에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지 관망세가 좀 짙어질지 이번 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만일 한 4, 5년 전쯤이면은 네. 전날 미국 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계속 안 좋아요. 네. 그거의 유일한 이유가 전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불확실성.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게 받쳐주지 크다.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쉬어서 내일 우리나라가 쉰다기보다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주 그리고 9월 초에는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대주주 양도세만 만약 50억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9월 달까지 전 3분기까지만 조금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달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밀렸을 때 좀 더 매수하시고 나는 12월 봐야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매수하시면 9월 달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미증시는 저희가 뭐 내일 어쨌든 쉬어가고 저희가 내일 또 모시게 될 텐데 네. 지금 미국 시장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미국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미국은 뭐 되게 다양한 기업들 되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올 연말 보시고 그냥 M7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애플 빼고요. 애플 빼고. 애플은 여전히 지금 막 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 중에 눌리는 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올 연말 생각하시고 내년 생각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과 관련된 이 법적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시장의 혼란을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나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건지 걔가 잘못한 건지 평가받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 끌기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간 끌기용이에요. 그래요? 이게 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또 진행되는 내년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하잖아요. 트럼프 임기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불확실성이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오늘 뭐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라거나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에 대해서 김선영 대표님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9월 전략 저희가 전반적으로도 살펴봤고요. 저희는 대표님과 내일도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